이번 시간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천은 공업도시죠. 공업도시, 회색도시, 흑색도시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인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녹지공간 확보를 엄청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의 원도시민 인천광역시청 주변으로 있는 미추홀 재정비 촉진지구 인근의 이 승기천 복원사업, 이건 지난 예전 멤버십에서도 이미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인천은 뭐가 있죠? 바다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 재개발 사업이 핵심인데 우리는 그런 데를 잘 봐야 된다. 안녕하세요. 소변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핑크맨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 3주차 해설 시간입니다. 계획의 목표와 지표 설정해가지고, 네, 이번 시간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천은 공업도시죠. 그래서 이제 산단, 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당연히 계획이 있고, 이거는 인천광역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와에도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이다. 이거 머릿속에 항상 인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천하면은 어떤 편견이 있죠. 공업도시, 회색도시, 흑색도시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인천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2040 도시기본계획의 녹지공간 확보를 엄청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녹지공간 주변으로의 지천 르네상스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심곡천, 부천에도 심곡천이 있지만 인천 서구, 청라 근처에도 심곡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기천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의 원도시민 인천광역시청 주변으로 있는 미추홀 재정비 촉진지구 인근의 이 승기천 복원사업, 이건 지난 예전 멤버십에서도 이미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도 이걸 채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도로 지화해서 그 윗공간을 뭔가 꾸미는 그런 사업들, 그게 또 한 포인트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인천은 뭐가 있죠? 바다가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항만 재개발 사업이 핵심인데, 대한민국 항만 재개발 성공한 데가 있죠. 부산광역시 북항 개발 지금 한창 하고 있고, 그 북항을 지금 대체해서 하고 있는 게 그 옆 동네에 있는 창원시에 있는 부산 신항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항만 재개발을 통해서 인천 같은 경우 배후에 수혜를 보는 자치구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해양 친수 공간을 확대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결국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뭐 하천을 복원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하천을 그 주변으로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더 부흥시키거나, 그래서 하천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 마을이 단절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단절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하천 주변으로 공간을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노후 주거지들을 재개발해서 하천 주변으로는 상권을 세팅하고, 나머지 그 저층 주거지 지역은요, 용적률을 인상해줘서 재개발 사업성을 보존해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인천도 보면은 신곡천 복원 사업으로 인해 서구청 일대 노후 지역들의 개발 또한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도를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자, 인천 서구 청라 신도시가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게 이제 신곡천이죠. 그럼 이제 이미 여긴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어서 우리가 단계별 상승을 먹기 위해서 들어갈 만한 곳들은 제한적이죠. 제한적인데, 제한적이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를 찾아야 된다. 이전 인천광역시 멤버십에서 어디를 강조했죠? 가정역세권과 그 아래 뭐 가정중앙시장역, 성남역 일대의 노후저층주거지나 상업지역,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노려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천이 뭐가 있죠? 인천의 원도심, 인천광역시청에 있는 원도심에 승기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승기천 관련된 자료 보여드리고, 승기천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로 좀 보여드리는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기천 관련된 부분은요. 이게 작년 멤버십인데 승기천 인근 타겟 지역에서 연수구, 남동구 이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연수구 일대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은 송도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 인천에서 비교적 양호한 인프라를 갖췄던 지역이지만 이제 이것도 노후화돼서 이제는 그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노후 계획 도시 재건축,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중에서 재건축해야 되는 대상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느 쪽인지 지도를 잠깐 보시면 바로 남동 국가산단 바로 옆 바운더리거든요. 옆 네. 바운더리고 이곳의 위치는 송도 신도시 여기도 도심이죠. 그리고 인천시청역 여기도 도심이죠. 도심과 도심 사이에 있는 관문 입지에 해당되는 그런 곳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지리적 위상도 이렇게 같이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승기천,
거기도 결국은 거점이고, 그리고 거긴 인천광역시라는 행정의 거점이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할 곳은 뭐죠? 승기천 배후로 네. 사업성이 괜찮은 노저층주거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게 어디다? 미추홀 재정비 촉진지구다. 그래서 네. 예전 강의에서도 이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공원 녹지, 해안변 녹지 유기적 연결해서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다면 이게 투자랑 뭔 상관이 있는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이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음.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거거든요. 중앙근린공원 했는데 지정이 따닥 됐네요. 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재개발 상인천 초교 주변구역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공공주택 복합 사업 해가지고 죄다 다 공원 바운더리고 또 신규 택지 개발 이것도 있네요. 그리고 이 공원이 되게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이쪽 지역이 승기천 복원이라고 했죠. 네, 승기천이 사실 이렇게 돼서 이 아래로 내려가죠. 아래쪽으로 예, 이렇게 승기천이 원래 이렇게 된 단절이 됐어요. 단절돼가지고 네, 복원하면서 천만 복원하는 게 아니라 녹지 공간도 더 확보하고, 네, 근데 이제 확보하려면 땅이 필요한데 가서 봤더니만 주거지들이 그 땅을 점령해 있더라. 그럼 네, 어떻게 하겠다? 싹 다 재개발하겠다. 네, 예.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곡천이나 승기천, 뭐 이 주변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네, 심곡천은 청라신도시를 투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중앙시장, 성남, 그리고 그 일대의 인천 지방산단과 일반 산단, 그런 거 봤을 때. 네. 네, 그래서 좀 한 가지 좀 보여드릴 게 어떤 게 있냐면은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계속 이런 노후 산단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좀 봐야 된다는 것인데, 인천 그 노후 산단이 있는 곳에 한 번 이상 가보신 분들은 오히려 더 상상이 더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멤버십에서 가능한 만능한 지역을 설명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 사례는 A라는 사례를 보니까는 내가 이전에 공부했던 다른 지역에서 이미 이런 개발을 하고 있네라는 거를 단번에 그 느낌만 이렇게 딱 알아도 이게 지역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할 포인트가 명확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과연 인천에 이렇게 수많은 이 공업 지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공업 지역들 그냥 임의대로 제가 로드뷰로 이렇게 찍어 보면은 이런 삭막한 공업 지역을 대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할까? 가장 대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 부산에 있는 사례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상구입니다. 네. 사상구라는 곳인데 사상구도 사상구, 그 아래쪽, 뭐 이제 사하고 사하구, 네, 부산광역시에서 가장 입지적으로 안 좋은 그런 동네 사이드 지역이고, 그리고 지적도 딱 켜봤는데 공장지대죠. 네, 공장지대고 왼쪽에 있는 이 낙동강 넘어서 있는 부산광역시 이 강서구 라인에 네, 있는 공단 지역과, 그리고 왼쪽은요, 그 왼쪽은요, 창원이에요, 창원. 창원 네, 땅도 지금 다 보라색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부산 신항이 있고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부산 신항이고, 싹 다 지금 공업 지역이고,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사하구, 사상구도 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 사업, 노후 일자리 이 사업지인데 결국 이런 거 개발한다. 개발한다는 뜻이겠죠. 네, 다행스럽게 최근 트렌드답게 낙동강변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원래 여기는 비역세권인데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지적대를 키니까 부산 5호선, 사상 하단선 해서 이렇게 연결하죠. 인천도 이 모델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중공업적 자세 확대 보니까 여기 갑자기 일반 상업 지역이 보이죠? 네. 왜 일반 상업 지역으로 했는지 로드뷰를 이렇게 딱 해봤더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네, 이게 좀 과도기거든요. 펜스를 쳐놨고, 네, 과거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이런 전형적인 곳이에요. 네, 예, 그래서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산단대 개조하면은 중간중간에 상권을 배치하고, 녹지 공간 배치하고, 그리고요, 아파트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조감도 확대를 좀 해보죠. 네, 이게 최대로 확대한 게 바로 이 상황인데 어쨌든 고밀도 개발이죠. 기존에는 저층 건물이었는데 네, 고밀도 개발을 들어가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빼곡하게 공장만 짓지 않고 군데 이런 개발을 한다. 이게 핵심이면은 배후에 주거지 개발도 반드시 한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가 노려보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 부산의 사례를 딱 지켜보면은 인천의 미래도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아주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도로 지하 예시 아래쪽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 네. 지하 사업이 아마 가장 큰 사업으로 부각될 겁니다. 음. 그렇다면은 경인고속도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바운더리거든요. 가정역, 가정 루원시티. 서울 양천구 신월동 그쪽과 맞닿아 있고, 결국은 이 도로는 어디로 간다? 여의도 간다. 여의도. 네. 여의도를 통해서 올림픽대로를 타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서울 전역을 가죠. 가장 가까운 데가 이제 강남권을 갈 수 있고요. 예. 네. 그런데 여기서 아, 이게 중요한 도로망이구나 이렇게 넘어가실 것이 아니고요. 인접 사례를 봐야 됩니다. 인접 사례를 봐야 되는데
이 경인고속도로 이렇게 쭉 가면은 최근에 뭐가 지정됐죠? 이 국회대로 라인인데 국회대로 쪽에 3080 사업지, 그리고 3080 사업지,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이런 게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목동과 그리고 강서구 라인 쪽에 3080 사업지가 있는데 이 국회대로 라인도 마찬가지로 녹지화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 도로를 정비한다. 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공식 그대로 부천과 인천이 그거를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